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표를 내드렸죠. 시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표 앞에를 보시면은 토지 개발 1, 2가 있고 맹지에 도로 만드는 법이 있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권이 토지 개발 강의입니다. 이 토지 개발 강의를 네 권을 가지고 한 권을 한 달 동안 네 번, 매주 수요일 날 네 번, 한 달이 이제 벌써 4주지 않습니까? 네 번 동안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을 걸쳐서 이 네 과목을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게끔 되면은 토지 개발 강의, 특수 경매 강의가 있는데, 특수 경매도 제가 책을 네 권을 썼는데, 하나는 특수 경매, 소송 경매, 농지 경매, 실수한 경매입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경매 물건을 추천해서 골라주면서 낙찰받은 게 다 성공했다, 실패한 것도 있다. 실패한 것도 있는데 왜 실패했는지 이 실패한 사례가 실수한 경매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주 수요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매가 있고 토지개발 과정이 있는데, 토지개발 과정은 2시부터 4시까지 4개월 동안 하는 거고, 같은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는 특수경매 과정을 4개월 동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저녁에 먼저 2시에 강의했던 토지 개발이 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저녁 7시로 오고, 저녁 7시에서 했던 것이 특수경매 강의가 다시 낮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요일 날 2시에만 만약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총 과정이 8개월 과정이고, 수요일 날 저녁에 강의 듣는다 그러면 총 과정이 뭐예요? 8개월 과정입니다. 근데 2시에도 오고 7시에도 온다 그러면 4개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8개월 과정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8개월이 길어요, 짧아요? 8개월 동안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길어요. 8개월 깁니다. 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바꾼 것이 한 3년이 됐거든요. 이러기 전에는 월, 수, 화, 목 이렇게 해갖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일주일에 2번씩 3번 강의를 해갖고 3개월 과정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8개월로 바꿨거든요. 왜 바꿨느냐? 3개월 동안을 강의를 해놓고 집에 가서 한 달만 있으면 강의 다 잊어먹고 경매하고 멀어져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경매는 죽기 살기로 할 일이 아니고 여유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개월 동안을 강의를 하나를 하게끔 되면 4개월 동안에 보통 보면 제가 저하고 와서 물어봐 가면서 골라주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90%가 4개월에는 낙찰을 받습니다. 예전에 3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 3시간씩 강의했을 때는 3개월 동안에 낙찰 받는 사람은 5%도 안 됐었어요. 강의를 들어야 돼, 낙찰을 받아야 돼. 낙찰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저하고 전문가인 저하고 질문도 해가고 답변도 해서 물어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 4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는데 4개월 정도 되면은 하나 낙찰을 받고 다시 4개월 정도면은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낙찰 받아서 파는 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월 과정에 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80% 이상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걸 뒤처리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늘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4개월 만에 처음 강의한다 그랬죠. 제가 지금 보면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기 때문에 매주 강의를 들으려고 오실 필요도 없어요. 바쁘신 경우에는 본인 보시고 동영상 강의 듣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오셔서 필요한 걸 가지고 저하고 물어보고 답변 들어서 답만 알아가지고 가면 돼요. 몸이 아프시다고 가정하시자고요. 그러면 내가 병 고치는 방법을 내가 다 배워야 돼.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경매를 하신다고 할 때는 경매에 관한 모든 법을 다 알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럽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고르면서 돈이 될 만한 게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젊은 전문가인 저한테 물어봐서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되겠냐 그 결론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법정상권 유치권 뭐 다 하려고 다 알아서 뭐하게 다 알아면 돈이 돼요? 다 알아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강의해야 돼요. 강의하실 거예요? 낙찰받아서 돈 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열심히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오늘 하루도 수백 건, 수천 건의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돈 되는 거 하나 낙찰을 받아서 파는 데까지 4개월에서 한 8개월이 걸리고 6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내가 1년 동안을 여기다 발을 디뎌놓고 하나 낙찰을 받아서 팔 때까지 연을 대놓고 있자 이런 인물이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답 듣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그걸 알면 되는 것이 전부 다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매 박사가 돼봐야 써먹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8건을 가지고 8개월을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각 과정 우리 이 과정이 3과정이거든요. 하나는 토지개발 과정, 하나는 특수경매 과정, 하나는 추천물건 과정입니다. 이 각 과정이 전부 다가 4개월씩이고 추천물건은 한 달에 2번이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규 강의는 한 달에 4번은 와야 되고 추천물건 강의는 한 달에 2번 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몇 개월 과정에? 4개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를 합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은 50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교재가 지금 8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교재가 시중에 지금 2만 5천 원에 매각되고 있으니까 물론 조금씩 깎아주는 주지만은 2만 5천 원이라고 가정하게끔 되면 8건이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들으면 얼마를 받는다고? 50만 원. 그냥 교재 빼고 나면 동영상 비용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었다 그랬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30만 원 내고 들어야 돼. 유튜브를 공짜로 들어야 돼. 유튜브 보면 공짜잖아요. 그럼 유튜브로 들고 공짜로 들어야 돼. 30만 원 내고 들어야 돼. 어차피 교재는 사야 되는 거니까 유튜브로 들어도 교재는 사야 되는 거니까 교재비를 빼놓고 나면은 유튜브로 들으면은 공짜. 교재비 20만 원. 내가 찍은 건 동영상으로 해서 들으면 30만 원. 공짜로 들어 30만 원 내고 들어. 30만 원 내야지. 왜 30만 원을 내 공짜로 듣지? 다시 말하면 30만 원을 내신 분들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물어봐도 돼. 근데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봐 못 물어봐.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동영상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동영상이나 정규 강의나 한 번 등록으로 하게끔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들 수 있게끔 제가 해주고 답변도 다 해드려요. 그렇지만 이 추천 물건 강의 있죠? 추천 물건은 매주 바뀌죠. 이것은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물건을 골라놨는데 제가 제 밴드에 이 추천 물건 밴드에 초청이 돼서 오시면은 제가 여기 현장 간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놔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물건을 20개를 추천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보고 현장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사진 찍고 동영상 다 올려놓고 이건 투자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20개를 올렸다면은 제가 몇 개를 본 것 같아요. 몇 개를 봐야지 20개를 올려요. 최소한도 제가 4, 50개는 봐야지 20개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어떻게 한다? 현장을 보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입찰을 들어가려면 아파트가 아니고 이게 특수 경매 같은 경우는 현장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그러면 하루 아침서부터 저녁 다니면은 몇 개 봐요? 대여섯 개 본다고 치자고요. 그럼 하루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5만 원 정도 들어가죠. 아침서부터 차 가서 기름값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섞음 밥 사 먹고 시간 버리면 15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4개월에 지금 얼마 받는다 그랬죠? 4개월에 얼마 받는다 그랬어. 60만 원 받는다면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예요? 15만 원 받죠? 근데 15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주면서 여러분은 물건 40개를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죠. 제가 추천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 물건은 4개월 동안에 지나면은 다시 또 60만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강의는 4개월이 지나도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도 재수강이 계속 가능한데 추천 물건만은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 골라주고 매번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4개월에 60만 원이고 4개월이 다 지났다 그러면은 다시 60만 원 내고 다시 4개월을 추가로 재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내면은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부동산 투자.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사의 기본 원칙이에요. 장사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장사의 기본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무슨 농사를 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산다? 팔기 위하여 산다.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왜 산다? 팔기 위해서 산다. 다시 말하면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동영상을 찍었다 그랬죠. 지금은 내가 현장을 가서 가만히 보면 제가 뭘 보냐면은 내가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겠다는 결론이 얻어지면은 얼마에 팔 수 있겠다고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얼마에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팔 생각을 하고 팔 수 있을 때 사는 가격이 결정이 되고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차이가 마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아서 돈을 얻으려면은 현장 가서 뭐를 봐야 되냐면 내가 저거를 샀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팔을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물건 강의한다 그랬죠. 뭘 강의해요? 이거 사라고 강의해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샀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걸 강의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강의하는 것은 사는 방법이 강의가 아니라 파는 것에 대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골라갖고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을 수 있다고 내가 설명해 주면은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무슨 얘기가 돼. 내가 예수님이야. 무슨 내가 석가모니야. 무슨 내 얘기가 진리의 생명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샀을 때 이런 식으로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종신이 네 말에 나 동의한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말대로 얼마에 사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그거를 뭘로 판단을 하냐면 특수경매와 토지개발 경매를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내 얘기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제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어떻게 합리적인 얘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은 다른데 대부분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낮에는 여자분이 열 몇 분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17, 8분이 오늘 수강생이었는데 그 중에서 14분이 여자인 것은 제가 20년 동안 이 강의하면서 처음이에요. 저녁에는 한 분 했어요. 자,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여자분이 수강을 신청하셔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은 지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4번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그 여자분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오늘 저녁 7시서부터 강의인데 제가 5시쯤 도착할 테니까 식사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을 이쁜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저녁 사준다니까 영광이 아니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수님 강의를 한 달 동안 들었는데 들어도 잘 뭔지 모르겠고 어떤 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하나 한 게 좀 돈이 될 만한 거 찍어주시면 안 돼요? 돈 되는 거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돈 되는 거 찍어주는 게 제 직업이죠. 그래야 그래요 지금. 말 안 하면 안 찍어주고 밥 사줘야지 찍어줘요? 그냥도 찍어줍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걸 정식으로 내가 수업 과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따로 얘기하면 제가 하나씩 이렇게 골라드리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물건 고르는 건 자신 있으니까 49%까지 하나 떨어진 거를 돈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 한 3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아까도 나한테다가 얼마를 투자하면 되냐 그러는데 1,000만 원에서 3, 4천만 원 있으면 충분히 투자합니다. 이 땅이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조금 넉넉하다 그러면 한 4, 5천만 원 정도 가지면 아주 충분하고 1억 정도 가지신 분들이 덤비게끔 되면 할 거 아주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한 3천만 원 여윳돈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걸 49%까지 떨어진 걸 하나 골라줬습니다. 골라주고 이거 얼마쯤에 사면 돈이 될 겁니다 하고 골라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를 하시고 저한테다가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거 낙찰 받아갖고 돈이 되면요 이번엔 술 한잔 대접할게요 그러더라고. 기대가 돼 안 돼. 와, 그래갖고 저도 낙찰 되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입찰하는 날 그 다음날 내가 사건 번호 딱 들어가 봤더니 낙찰 안 받았고 유찰이 됐더라고요. 입찰 안 들어갔더라고요. 기껏 저녁 사주고 제가 물건 골라줬는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다 해놓고 안 들어간 거야. 그 다음번에 못 길래 내가 준단께 아니 그거 안 들어가셨던데 왜 그랬죠? 왜 안 들어가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다가 이거 교수님이 이렇게 하나 찍어줬다고 이거 하면 돈이 된다고 그랬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되게 좋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번 일요일 날 같이 현장 가서 보고 갔다 오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하루 데이트도 하고 현장 물건도 보자. 같이 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물건 딱 보더니 야, 너 미쳤냐? 이거 왜 들어가냐?
이렇게 해갖고 점심 먹었다 그냥 들어왔다. 그냥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경매에 들어가서 제가 골라주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여자분이 저녁 사주면서 좋은 물건 골라달라 해서 돈 되는 거 골라달라 했어. 돈 되는. 어떤 게 돈이 돼? 팔 수 있는 게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게 돈이 되는지. 이런 게 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만 고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물건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고르는 것 중에서 한 4%, 5%는 이런 물건이에요.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저 문을 열고 나가다가 실수로 저 문에 새끼손가락이 끼어서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걸 저기 문 앞에 있던 저분이 주워가지고 야, 새끼손가락 하나 주웠다고 하고 나는 나갔는데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은 몰래 야, 나 새끼손가락 하나 주웠는데 이거 살 사람 경매 붙였어요. 최소 가격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죠?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 주웠던 사람이 에이 아무도 안 사라고 집어던졌더니 이 앞에 있는 여자분이 싹 주워갖고 가고만 있다가 내가 손가락이 떨어졌다 보니까 찾으려고 막 와서 손가락 어디 떨어졌나 막 찾아듣고 있더니 여자분이 나한테다가 손가락 보여주면서 너 이거 찾니? 이거 살래?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내가 살게. 좋은 물건을 여러분 하나가 샀죠. 한 개 샀죠. 사도 100사람이 덤벼드는 물건은 좋은 물건인데 100사람들이 덤벼들어도 한 사람한테 팔지 100사람한테 못 팔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사람한테 팔 수 있는 물건을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한테 사는 사람한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진 나한테 사겠냐고 물어보면 내가 사요, 안 사요? 사죠. 사면은 그 파는 가격을 내가 정해, 손가락 가진 사람이 정해.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가격을 사는 사람이 정해야 돼, 파는 사람이 정해야 돼. 파는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달라면 내가 1,000만 원 줘야 되고 500 달라면 500 주고 이종식 씨가 불쌍해보니까 50만 원만 줘. 그러면 50만 원 줄 거 아닙니까? 파는 사람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면 되고 여러 사람한테 팔 수 있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고 한 사람이라도 꼭 그 사람이 사야 되는 물건은 돈이 되는 물건이에요. 좋은 물건 고르지 말고 무슨 물건 골라야 돼? 돈이 되는 물건 골라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이거를 내가 사면은 누구한테 팔 수 있을까? 손가락 주인이 누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이 되는 물건을 골라야지 좋은 물건 고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물건, 강남에 있는 압구정대에 있는 현대아파트 나왔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좋죠? 입찰 들어가 보세요. 돈이 되나? 낙찰 받아봤어요. 돈이 돼요? 제일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감정가에 105%에 가져가요. 그럼 105%에 가져가고 뭐가 돈이 남아요? 몇 년 기다려야 되죠. 기다릴 시간이 있어요? 30년 후에 100억 생기는 게 좋아요? 지금 1억 생기는 게 좋아요? 지금 1억 생일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 따질 게 뭐 있어 지금.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 돈이 되는 물건은 한 사람이라도 그 물건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 물건은 돈이 되는 물건이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다. 이해가 가셨죠? 즉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여자분이 돈이 되는 걸 골라줬더니 남편은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왜 사니 그런 겁니다. 어떤 물건이 돈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매입과 매출에 산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가 많은 것이 돈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돈이 되거든요. 경매의 물건은, 경매의 매력은 팔리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기 전에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에 팔 수 있는가고 생각하고 팔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원칙, 제 원칙은 뭐냐면 정상가보다 싸게 산다. 제 목표가 대부분이 49%에 떨어졌으면 60%에서 65%에 사는 걸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사서 정상가보다 싸게 80%에서 85%에 팔고 빠져나와서 그 감정가에 20% 마진을 보고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기 전서부터 팔 생각을 하고 사자마자 바로 파는 걸 시작해야 됩니다. 사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시간을 걸려서 올라가는 거를 고르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시가보다 더 싸게 사서 시가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것도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에요. 저는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60%에 사서 80%에 파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부동산 매입이라고 했어요. 제가 부동산을 매입. 사장님이 부동산을 돈 주고 사셨죠? 네. 돈을 주고 지불을 했으면 본인에게 오는 대가가 뭡니까? 부동산을 주고 샀어요. 뭘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으면 대가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는 대가가 뭐예요? 점유, 사용. 그렇죠. 사용의 대가가 옵니다.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사용의 고난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는 게 뭐냐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사면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죠. 내가 혼자 사고 했을 때는 혼자 사고 혼자 팔으면 되는데 여럿이 같이 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샀을 때는 사용의 권한이 오는데 그 사용의 권한이 누구한테 가냐면 2분의 1 이상 지분권자한테 사용의 권한이 넘어갑니다. 처분의 권한도 온다 그랬죠. 처분의 권한은 10분의 1만 가진 사람에게도 처분의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원칙을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그 부동산을 샀을 때 나에게 왔을 때 이 원칙을 잘 이용해서 처분하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어디에 있어?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어디였겠는데? 법에 있죠. 법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은 사용의 권한이 있고 그 부동산 산 사람은 처분의 권한도 있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법을 만들지요. 법을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의원이 만들죠. 법을 만드는 이유는 왜 만들죠?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었을 때 그걸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죠. 분쟁시 뭐야? 합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야? 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만들어지고 사회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필요 없으면 폐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어떤다? 폐기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해관계에 필요한 것은 법이 만들어져 있다, 안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다른 법은 말고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의 법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죠. 이조 시대 때에도 남의 땅에다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내 땅 옆에다 바짝 붙여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남의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몇 천 년 전서부터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 안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장님이 땅을 사셨는데 어떤 사람이 경계에다 바짝 붙여서 된다? 집을 짓고 있어. 싫어, 좋아? 싫습니다. 싫죠? 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 법에. 어느 법에? 어떻게, 어느 법에 어떻게 나와 있어? 건축법. 저렇게 틀린 얘기를 씩씩하게 한다.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민법에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옆집에 나무가 나한테 넘어와, 안 넘어와?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 그거 없애는 법이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넘어오니까 뿌리가 넘어와. 뿌리가 넘어오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옆집에 처마에서 내 땅에 낙수물이 떨어진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있어요. 법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이 옛날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하는 법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이 누구 편이야? 가진 자의. 가진 사람 편이야? 불쌍한 사람 편? 아는 사람. 정의의 편? 아는 사람. 법이 누구 편이냐면은 법을 알고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 판사님, 저 사람이 내 집 담장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짓고 있는데 민법 몇 조에 보면은 담장에서 반 미터 이상 거리에 떨어져야 된다고 돼 있는데 바짝 붙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띄어서 짓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법에 의해서 판사님한테 요구를 하면 판사님이 그 법이 있는가를 보고 맞네? 너 집에 바짝 붙여서 띄어서 줘라. 띄어서 안 줘?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이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이 누구 편이라고? 알고. 법을 알고 그런 법에 의해서 판사님한테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그 법을 가지고 도와주지 말로 그냥 뭐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법이 누구 편이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격이 떨어질 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해결해서 팔아야지 되는데 해결하는데 법이 다 있어서 법에 의해서 판사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하게끔 해주시오 하고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뭐에 의해서 한다? 법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이 누구 편이라고? 알고 이용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들어가 있는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 만들어 놨다? 약이 들어있는 참. 약이 들어있는 창고를 만들어 놨어. 거기 가면은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 뭐가 있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들어가도 어떤 약이 내 병을 고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으면 그런 약이 있어도 소용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있어 모든 법이 다 있는데 요럴 때는 요 법을 쓰고 요럴 때는 요 법을 쓴다는 걸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 어느 보관 창고에 있습니다. 약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든지 그 창고에 가면 약이 있다 없다. 약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약을 써야 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그 필요할 때 뽑아주는 약을 가르쳐 준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 그게 누구야? 아니 그게 변호사야. 그게 누구야? 그게 변호사야. 근데 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을 많이 알기 때문에 변호사기 때문에 비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아니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것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관한 법이 어디에 무슨 조항이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나한테 물어봐야죠. 나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업을 들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50만 원 내고 동영상 강의 들으면 1년, 2년 들으면서 내가 그거 다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거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 주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왜? 당신 그 중요한 강의 처음 다 찍어서 동영상 올려놓으면 누가 돈 내고 듣겠어 이제. 그냥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건 일반적인 아는 상식이고 네가 필요한데 약이 뭔지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한다? 나한테 등록하고 강의 선생님 동영상을 듣더라도 물어보고 필요한 법을 내가 듣는다. 요땐 이런 법을 필요 줄 때 가르쳐 줄 자신이 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뭘 한다? 동영상 강의 듣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네. 그런 법이 다 있습니다. 해결하는 법이 있다 없다? 있다. 어느 법 몇 조에 있어? 몰라요. 그건 모르죠. 지도받아야지. 그건 제가 필요할 때, 요럴 땐 요 법은 요 법, 요 못하겠고, 요럴 땐 여기 있다. 이런. 그거를 제가 가르쳐 준다. 이럽니다. 그래 보면, 그런 법을 이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건강한 노예를 사서 건강한 노예를 팔을 때는 마진이 별로 없지만은 노예 상인이 노예를 잡아봤는데 오다 보니까 병이 나서 삐실삐실한 노예들 있죠. 네. 그러면 싸게 덤태기를 팔잖아. 네. 그 싸게 그 비실비실한 노예들 다 사갖고 약 하나씩 줘서 다 고쳐갖고 건강하게 바르면 정상가로 받아 못 받아. 맞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뭐가 된 거? 가격이 떨어진 걸 사서 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정상가로 팔자 그 얘기입니다. 경매로 물건 팔아서 안 팔리는 게 있어 없어? 안 팔리는데 네, 있을 팔린 거 있겠죠. 있습니다. 안 팔리는 게 어디 있어? 10억짜리가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안 팔려? 아, 네네. 가격이 떨어지면 팔리는 거지. 그냥 그래.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져 봐야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못하니까 자기가 취하를 시키는 거지. 네.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 다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근데 뭐 10원이라도 좋다 하면은 그냥 떨어지면은 팔리게끔 돼 있는 겁니다. 가격만 떨어지면 다 팔리는데 제 얘기는 보면 우리가 사서 파는 방법이 가격만 맞으면 팔리는 거예요. 네.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리는 것이 부동산을 내놔도 안 팔리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안 팔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네. 가격이 떨어지면 다 팔려요. 그런데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수 있는 것이 있죠. 아까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손가락 주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이걸 파는데 얼마에 팔아야 됩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있고
협상으로도 안 되고 공인중개사도 못 판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매로 내놓는 파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1번, 2번을 가지고 내가 살기 전에 낙찰을 받기 전에 1번으로 팔 것이냐 2번으로 팔릴 것이냐 3번으로 팔릴 것이냐를 생각해보고 3번으로 팔린다 그러면 안 사는 거고 1번으로 팔릴 수 있다 그러면 질러서 봐도 되고 2번으로 팔릴 수 있다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떻게 팔 수 있다가 내가 사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1번으로 팔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질러도 돼요. 내가 높게 낙찰받았으면 높게 물르면 돼. 내가 싸게 낙찰받았으면 싸게 팔아도 돼. 왜? 내 마진만 남으면 되니까.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질러서 받으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얼마 이상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낮게 받을수록에 내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럴 때는 어떤다? 낮춰 받아야 돼. 이판사판 안 팔리기 때문에 뭘로 팔아? 경매로 팔죠. 이거는 안 팔려가고 경매로 팔 수밖에 없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지 말아야 돼.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현장 답장에서 항상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협상으로 팔 것이냐, 이거는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야 될 것이냐, 안 팔려서 이건 경매로 팔아야 될 것이냐, 협상으로 팔을 때 얼마에 팔 수 있겠는가, 공인중개사한테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얼마에 팔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얼마에 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건물 매각 제외, 지분 매각, 맹지의 토지, 농지증 불가능한데 건물 매각 제외 이겁니다. 이 건물 매각 제외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할게요. 사실 한 작년에 우리 수강생이 평택에 있는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그 평택에 집이 한 4, 5억 들여서 아주 잘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야? 2억 3천의 감정가로 나왔습니다. 신권으로. 가서 봤더니 한 4, 5억짜리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게 왜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로 나왔나고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더만. 옛날에 개발업자가 평택을 땅을 개발해갖고 한 열 몇 필지를 팔으려고 개발한 거야. 개발했는데 그때 평택이 뜨다 보니까 이런 특이업자들이 못 들어오게끔 하느라고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적으로 묶었어. 그러니까 그 평택을 땅을 산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를 못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중에서 산 걸로 도장 찍고 다 주고 어떡한다? 이름은 그대로 어떡한다? 건설회사 이름으로 그대로 두고 도장 찍어가지고 집으로 어떡한다? 진 거야. 그러니까 집은 자기 이름으로 지었고 땅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개발업자 이름으로 돼 있는데 수년 후에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뭐가 돼서? 부도가 나와서 땅만 경매로 나온 거야. 감정가 얼마에 나왔다고? 2억 3천. 신권이야. 우리 수강생 보고 내가 2억 4천에 사라 그랬죠. 2억 4천에 샀어요. 신권. 1,000만 원 더 주고 샀어요. 땅 주인은 무슨 권한을 샀다 그랬죠?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부동산 샀으면 무슨 권한이 온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이 있죠. 그럼 사용의 권한이 있는데 내가 사용해? 건물 주인이 사용하고 있어. 건물 주인. 그러니까 나는 땅을 사놓고 그 5억짜리 집 진 그 건물 주인한테다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나 사용의 권한을 얻는다? 법에 의해서 사용의 권한 내가 샀으니까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려줘라. 소송하니까. 그 사람이 나 여기 강의하고 있는데 쫓아왔어. 땅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내 맘대로 부르죠. 감정가 얼마 했었죠? 2억 3천 했죠? 2억 9천 줘.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건물 허물어야 돼. 감정가 2억 3천짜리 2억 9천이라도 부르는 그 사람 사야 돼. 그
그게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경우에 그거를 한번 떨어졌을 때 1억 8천 주고 샀다 그러면 2억 4천 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2억 4천 주고 사니까 2억 9천 주고 그러는 거야. 누가 결정해? 파는 사람. 파는 사람이. 건물이 등기가 돼 있어 뭐 지상권이 있는 데는 맞습니까? 아, 그건 부정상관이 없죠. 자, 건물 주인은 등기는 건물 주인대로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 나는 이 땅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허물지 않고 어떡한다? 지려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건물 주인한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있다 그랬죠? 법정 지상권이 있다. 법정 지상권은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야 돼요. 근데 땅 주인이 누구죠? 건설회사. 건설회사죠. 건물 주인 누구죠? 지금 소유. 땅 주인과 건물 주인 처음부터 달랐죠. 법정 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보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도 감정가로 들어가도 된다? 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겁니다. 2번 집이 있긴 있는데 허름한 집이야. 샀어. 건물 주인 보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그래요. 나 땅 살래? 그랬더니 땅 살 돈 없어. 그냥 내 건물 그냥 네가 사줄래? 알아서 싸게 팔으면 사줄게. 내가 500만 원 줄게. 나갈래? 500만 원 줘 나갈게. 싫으면 너 건물 허물어. 500만 원 주면 어쩐다? 고마운 줄 알고 가져가. 허물어 500만 원 받아가지고 가. 받아서. 500만 원 받아 갔죠. 땅 사고 건물 따로 샀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땅이 반값으로 떨어졌죠. 건물을 또 500만 원 싸게 샀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 나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땅 4,500에 건물 500 주고 샀는데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8,500원 받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공인중개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근데 가봤더니 폐건물이야. 그것도 뭐야? 스레트가 있어. 스레트가 어떻게 한다? 발암물질이죠. 그거 갖다 치우는 데만 어떻게 한다? 2천만 원 들어. 산 사람이 있어 없어? 경매로 팔아야 되죠. 안 사는 거야 그런 거. 무슨 얘기인지 똑같이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 상태와 주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가격 감정가 이상으로 질러서 사야 될 게 있고 가격이 떨어져서 살 때 있고 떨어져도 안 사야 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지분 매각, 맹지 토지, 맹지증 불가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걸 해결하는 거를 갖고 하는데 10분 쉬었다가 이것을 우리 여러분보다 앞선 수강생들이 낙찰 받았던 돈 버는 사례를 제가 한 5개 정도를 실전 사례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거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뭐가 있으면 이종실이 뻥이 진짜 같다 싶으면 등록한다 이런 얘기. 10분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